저 화면 잘 보입니까? 지난 시간에 이거 실행을 시켜서 못 보여줬는데 저 포트 A에 O하고 AA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나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여기에 이제 마킹을 저기 해놨기 때문에 안 보였는데 요걸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는 거 다시 하면 이렇게 해서 컴파일해서 하면 지금 이제 여기 보면 LED가 이제 꺼져 있는 상태가 보이죠? 네, 이렇게 있다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5호하고 1초 딜레이 있다가 다시 AA 여기로 이제 컴플리먼트 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하는 걸 반복하는 그런 실행을 시키고 나면 깜빡거리는 게 보이죠?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회로도가 있으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핀에 어느 포트에 LED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거를 알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드웨어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 더 빨리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16메가짜리라서 이제 계산하면 앞에서 이제 우리가 1600번이었죠. 그래서 이제 절반으로 이제 한다면은 훨씬 줄겠죠 이게. 0.5초 정도죠. 더 빨리 깜빡거리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늦춰볼까요? 이렇게 하면 160 정도 하면은 2초 됐죠? 예, 이렇게 요 정도 코드를 이해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IO에 대해서 질문.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에 있는 부분이 이제 I/O를 비트 오퍼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짤 때는 한 비트 한 비트를 이렇게 핸들링하는 일이 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드웨어를 다루다 보면 한 비트 한 비트를 여러분들 별도로 컨트롤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명령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SBI. 요거는 I/O 레지스터의 특정 비트를 셋할 때 씁니다. 그래서 SBI 포트 D 제로 하면 포트 D에 우리가 8비트인데 0부터 7번까지 있겠죠. 그래서 0번째에 있는 것을 셋한다 뜻입니다. 그리고 SBI DDRC 하면은 포트 C의 방향 5번을 방향을 일로 한다. 그러면 5번만 한 비트를 출력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의미가 되겠죠. 그 반대로 쓰는 게 이제 CBI입니다. 클리어 비트 I/O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I/O 레지스터의 0번째 비트를 클리어 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셋쓰고 C 클리어니까 여기 이제 어떤 포트의 번호를 써야 되는데 또는 뭐 잘못 알고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1, 0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요거는 각 포트의 자릿수다 되겠죠. 그래서 SBI, CBI. 자, 이런 명령어는 프로세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쓰는 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 A의 네 번째 포트 핀을 토글 계속해서 이제 토글 시켜라. 자, 그렇게 되면 SBI, CBI 자, 명령을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DDR-A 해서 네 번째 포트를 출력으로 바꾸는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CBI, SBI, CBI하고 R 점프를 이용해서 하면 계속해서 바뀌죠. 근데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겠죠, 이렇게. 그래서 딜레이를 넣거나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LED가 포트 D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각 LED의 D0에서부터 D7까지를 켠다. 자, 근데 켜는데 딜레이 모듈을 해서
차례차례로 켜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여러분 충분히 짤 수 있겠죠. 숫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가 SBI 포트 번호 이렇게 쪼개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짜고 나면 원하는 명령은 실행되는데 프로그램이 뭔가 좀 지저분하죠. 어떻게 하면 이걸 깔끔하게 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 이렇게 길게 말고 반복해서 쓰지 말고 인크리즈 하면 하나씩 늘죠. 근데 뭘 인크리즈 하나? 그 레지스터를 값을 하나 정해야 되죠. 여기 보면 R 뭐 20이 됐든 16이 됐든 이제 별도의 레지스터를 해서 인크리즈 시킨 다음에 아웃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그렇게 보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요거는 지금 SBI를 이용해서 한 비트를 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요게 숫자가 바뀌는 거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직접적인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나믹하게 프로그램하기는 어려울 거다. 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을라나?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컨디셔널 점프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SBIC가 있습니다. 그래서 skip if bit in IO 레지스터에 clear. 자, 내가 여기에 있는 IO 레지스터에 해당 비트가 만약에 clear 맞나? 클리어 됐을 때 스킵하라. 여기 S는 스킵입니다. 셋이 아니고. 그래서 해당 비트가 클리어 됐을 때, 자 여기 보면 자 포트 D에 제로에게 만약에 외부 입력을 하겠습니다. 외부 입력 스위치를 받아들였는데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0이 됐다. 자 그래 됐을 때는 스킵하라. 자 요거를 명령을 실행 안 하고 그 다음 걸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만약에 이제 0이면은 이렇게 넘어가죠. 1이면 밑에 게 이제 인크리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명령어를 한 줄만 스킵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SBI S는 셋 됐을 때 스킵하라. 자, 여기에 있는 게 제로 번째 핀이 셋 되면 1이 됐을 때 스킵하라. 자,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브랜치 명령어를 한 비트짜리를 가지고 할 수 있다. skip BIC, skip BIS.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포트 B입니다. 포트 B의 두 번째 핀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언제? 자 그게 하이가 될 때. 자 하이가 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하이가 됐을 때, 자 하이 전압이 들어왔을 때. 자, 포트 C에 45를 쓰고 그리고 하이 앤 로우 펄스를 포트 D3에 보내라. 뭐 하는지는 알겠죠? 지금 포트 C에 45라는 값을 쓰고 그 다음에 하이 그 다음 1을 했던 포트 D3에 SBI 맞나? SB 1 쓰는 게 뭐지? SBI죠. 예, 쓰는 게 한 비트 쓰는 게 SBI죠. 그래서 SBI 하고 그 다음에 CBI 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 포트 각 입출력으로 포트 B의 두 번째 핀은 인풋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CBI 명령을 쓰죠. 그리고 포트 B의 값을 씁니다. 요거는 이제 인풋을 쓰는데 SBI 요거 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풀업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풀업 레지스터를 달아가지고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F에 이제 포트 C에 출력을 보내야 되니까 포트 C를 출력으로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포트 D의 한 핀을 또 출력으로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해주면 설정이 이쪽에 설정이 다 끝납니다. 각 입력과 출력 두 개. 자, 그 다음 포트 B의 핀 두 번째 것을 체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계속 체크하고 있다가 얘가 1이 되는 순간 하이가 되면 점프하죠. 스킵.
자, 이렇게 넘어와서 그 다음에 해당되는 포트 C와 포트 D를 set CBI 해서 다시 이렇게 수행하고 머물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지금 보면 어떤 조건이 만족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포트 C에 데이터를 보내고, 이게 이제 수행이 끝나야지만 포트 D에 데이터가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런 경우는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번 실행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실행이 되죠. 그럼 만약에 동시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나중에 이제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동작을 두 가지를 동시에 실행시키는, 그거를 인터럽트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형태가 이제 지금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하드웨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포트 B의 제로를 인풋으로 쓰고 있고, 외부에 이제 풀업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있어서 스위치가 닫아지면 이제 그라운드 돼서 0. 그 다음에 오픈 됐을 때는 하이.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렇게 했을 때 포트 B의 7번에 지금 커먼 뭔가요? 그라운드가 돼 있고 하이가 되면 LED 불이 오죠. 커먼 캐소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B7을 하이 눌렀을 때 하이가 되는가 뭐 그렇게 이제 명령을 짤 수가 있겠죠. 아니면 반대로 할 수 있죠. 자, 스위치를 뗐을 때 불이 켜져 있는 상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맞죠? 아니면 스위치 눌렀을 때가 켜진다 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보면 스위치 눌러졌는 게 굳이 여기 있는 하이 전압이 가는 게 아니죠. 지금 스위치 누르면 얘는 그라운드입니다. 그러면 PB0가 0일 때 여기는 출력을 하이로 해서 불을 켜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회로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동작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 상태를 가지고 눌러졌을 때 켜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 B는 어떻게 되나요? 스위치가 눌러지면 SBIC죠. 클리어에서 스킵.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클리어 되면 이렇게 넘어가고, 자, 요때 포트 B의 7번을 CBI 해주고 다시 CBI 하는 거 맞나? 이게 그라운드인데 CBI가 자, 누르면 꺼지는 거네. 자, 이렇게 해서 누르면 꺼지고, 만약에 떼면 SBI 해서 여기 켜지는 형태로 되어 있죠. 오버. 자, 여기에서 누르면 여기 꺼지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떼지면은 R 점프해서 오버 일로 넘어가죠. 맞죠? 스위치가 떼면 켜집니다. 여기에 상태에 따라서 켜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반대로 이제 동작시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스위치가 눌렀을 때는 그라운드에서 얘가 꺼지는 형태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어제 실험에서 보여줬던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한 비트를 설정하는 거. 자, SBI 그 다음에 CBI 영어 그 다음에 SBI SBIC 그래서 스킵 그 다음에 셋 클리어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건물을 다 하니까 한 비트를 다루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드웨어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모두 익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 짜다 보면 디지털 이제 로직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일반 이제 수학에서 쓰는 거는 이제 워낙 오랫동안 배워와서 이제 익숙한데 여기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거는 좀 안 익숙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컴퓨터가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만들어줘야 되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 완벽하게 컴퓨터가 어떻게 해서 사람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그렇게 연산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 보수는 지난 시간에 한번 조금 다뤘는데 오늘 확실하게 이제 다뤄서 이제 사인 넘버, 컴퓨터 사용하는 사인 넘버가 어떻게 이제 연산되고 인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덧셈 뺄셈의 명령어, 그다음 제일 헷갈리는 게 이제 캐리하고 오버플로 생기는 경우 이제 그거를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로지컬한 인스트럭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물을 가지고 비트를 유한한 비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표현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많은 이제 비트가 필요로 하는가 몇 번 많이 이제 우리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26개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비트는 우리가 5비트만 하면 이제 그걸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upper, lower case하고 punctuation까지 하면 이제 7개 비트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ASCII 코드라고 합니다. 영문자에 대소문자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 자, 나머지 이제 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코드 형태로 된 거라서 이제 그거를 유니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16비트로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이제 우리가 1대1로 이제 매핑 바이너리하고 표현되어 있는 거에서 좀 더 확장된 일반적인 언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했는 거는 유니코드는 16비트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로지컬 값이 이제 0 또는 1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색깔을 구분하는 것은 얼만큼 필요할까요? 뭐 이건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니터나 이런 컬러 하는 거는 굉장히 해상도가 높죠. 노란 것도 그냥 노란색이 아니고 짙은 노락, 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64비트까지 써서 컬러를 표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비트 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컬러를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 같은 경우 또는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명령어, OS에서 쓰는 명령어 같은 그런 거 구분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사용하는 게 몇 비트 프로세서를 써야 되는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개 비트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2의 n개승의 사물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의 n승으로 그거를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는 지금 보면 무한히 많은 디지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98이라는 것도 앞에 자릿수에 0이 무한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98이죠. 근데 자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앞에 거는 이제 우리가 자리를 빼도 무한하다는 게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n비트 2개 숫자 8비트, 8비트 2개를 이제 더하고 나면 우리가 n 플러스 한 번째 비트가 뭐가 생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컴퓨터는 그런 뭐 n 플러스 한 번째 있는 걸 또 계산한다면 또 연산하다 보면 n 플러스 2가 또 생기고 무한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한한 자릿수를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뭐 8비트라서 그런 게 아니고 32비트가 되더라도 유한한 어떤 숫자를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더하거나 또는 이제 다른 연산을 할 때 자릿수를 초과하는 그런 일을 발생하는 게 오버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버플로우는 뭔지 알겠죠? 그래, 내가 연산하는 그 자릿 숫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자, 그래서 이제 4비트짜리를 가지고 이제 15 더하기 3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4자리 숫자에서 연산을 하면 이제 한 개가 더 추가해서 캐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4자리 숫자로 하면 분명히 이제 2라는 값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2개 더하면 2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한 자리를 더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뭐 4개 비트만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 숫자는 우리가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오버플로우가 생겼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버플로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C나 자바는 오버플로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이제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에는 이 오버플로우가 생긴 거를 플래그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스테터스 레지스터 했었죠. 스테터스 레지스터에 S 레지스터 안에 이제 IT 뭐 기억이 잘 안 나네. NGS, NG, CV 이렇게 맞나? 예. 자, 여기서 보면 맨 끝에 있는 여기에 있는 플래그 스테터스 레지스터의 끝에 있는 쪽에 보면 오버플로우가 플래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이 되면 이 연산은 오버플로우가 생겼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게 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게 이제 N 있고 제로, 그 다음에 캐리, 오버플로우, V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N은 어떻게 해서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되고 제로는 쉽게 했죠. 제로는 연산 결과가 0이면 제로의 플래그가 1이 됩니다. 그 캐리는 말 그대로 이제 맨 끝에 8번째에서 캐리가 발생하면 캐리가 1이 됩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연산을 할 때, 자, X가 Y보다 크다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크기 비교를 할 때. 자, 그거는 X 빼기 Y 결과가 0보다 크다면 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빼기 연산을 해서 비교를 합니다. 자, 그때 X가 이제 다음과 같이 돼 있고 Y가 다음과 같이 이진수로 8비트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와 Y가 크냐? 물을 때 두 가지 답이 나와요. 자, unsigned number, 즉 앞에 있는 게 우리가 2의 보수에서 음의 수를 생각 안 하면 분명히 X가 더 크죠. 자, 근데 signed number다. 그러면 얘는 음수예요.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다고 얘기를 못 하죠. 그래서 0보다 크다, 작다, 아니면 이제 어떤 게 더 크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각 인스트럭션, 명령어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크다, 작다를. 자, 됐죠? 자, unsigned number, signed number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여기에 S 플래그를 사용합니다. S 플래그는 signed number를 쓸 때 이 플래그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설정하고 오버플로우는 어떻게 설정하게 되는지 자, 그거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배웠던 음의 수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unsigned number. unsigned number는 가지고 맨 앞자리 숫자 most MSG죠. most significant bit를 8개 비트가 쭉 있을 때, 자, 여기에 있는 비트가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 자, 이렇게 일단은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인 비트고 나머지 7개는 크기를 나타내도록.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양수와 음수를 우리가 구분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단점이 있다 있어요. 자, 00은 플러스 0이고 80은 얘도 음수인데 크기는 0이죠. 자, 그럼 마이너스 0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0 플러스 0 마이너스 0 없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맨 끝에 그 사인 넘버를 쓰고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다른 방법을 써봅니다. 자, 1을 보수. 자, 7이 이와 같이 있다면 얘를 0은 1로 하고 1은 0으로 이렇게 1의 보수죠,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봅니다. 자, 요것도 아이디어가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1의 보수는 2의 피승. 지금 만약에 8비트다 그러면 제일 큰 자릿수 2의 8승 빼기 주어진 숫자 x. 자, 요렇게 해서 요 1의 보수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이너스 0이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그려보면 세 비트를 가지고 000, 001, 011, 011, 100, 101, 110, 111.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요거 이제 요거는 0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양의 수 플러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음의 수죠. 자, 음의 수인데 요게 있는 게 요거는 마이너스 0. 자, 요거는 음의 숫자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음의 숫자인데 마이너스 0을 여전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수를 하더라도.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여전히 이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n 비트 안에는 이제 얼마나 많은 양의 숫자를 가지고 있느냐. 자, 사인드 넘버를 포함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3비트 같은 경우는 양의 숫자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지? 3비트 같으면 2에 n-1승 3비트 2에 3 빼기 1 한 개 비트를 빼야 되죠. 맞죠? 사인 비트로 하게 되니까 빼게 되면 4 그 다음에 빼기 1 해서 3개 양의 숫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네거티브는 마찬가지 요걸 못 쓰니까 또 똑같이 이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인 넘버를 쓰게 되면 전체 비트를 다 못 씁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 개수의 절반 정도만 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는 0으로 이제 할당을 해야 된다. 그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앞에 있는 1의 보수 마찬가지 FF라는 것도 마이너스 0. 여기 이제 여기에 FF 요거죠. 111 마이너스 0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게 마이너스 0이가 그렇지 0의 마이너스 보수하니까 마이너스 0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0이네. 이게 0이 아니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이너리 가지고 숫자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제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2의 보수로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요. 그냥 이제 외워서 이제 하는 게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하더라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 구분해서 이제 사인드 넘버를 표현하려 보면 이제 2의 보수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의 보수는 이렇게 계산하죠. x라는 값이 주어졌을 때 2의 p승에서 빼면 요거 1의 보수가 되죠. 1의 보수에서 더하기 1 해주는 건 이제 우리가 2의 보수가 돼요. 자, 8비트 같으면은 우리가 0000 그다음에 0001 같이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2의 p승은 1 000 이렇게 되죠. 한 개 자릿수가 더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어떤 숫자를 빼고 그 다음에 더하기 1 한 개 더 해주면 2의 보수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7 같은 마이너스 7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1000에서 이걸 빼죠. 빼니까 자, 이게 2의 보수, 1의 보수를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1 해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계산하면 2가 000, 10이죠. 그래서 모두 1이 되고 1을 더하게 되니까 10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찬가지 여기에서 이제 1을 더 더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올 0이 되고 캐리가 발생합니다. 사인드 넘버를 그리고 이제 요를 10진수로 바꾸려면 여기 있는 게 이제 맨 끝에 자리 숫자는 뭐다? 사인드 넘버입니다. 사인드 넘버라서 마이너스 2의 p승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자리 숫자부터는 2의 p 마이너스 1승부터 0의 자리 숫자까지 해주면 이제 10의 자리 숫자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인드 넘버로 표현했을 때 그래서 맨 앞에 자리가 0이면 음의 숫자가 아닌 거죠. 양의 숫자고 1이 됐을 때 마이너스 2의 p승이 여기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가 나타내는 값은 얼마냐 자, 해주면 이제 맨 앞에가 1이니까 음의 숫자죠.
2의 마이너스 7승, 그 다음에 크기를 쭉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는 요 숫자를 어떻게 한 거지? 여기에 같다는 게 아니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 요것의 음의 숫자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같다는 게 아니고, 자, 양의 숫자를 음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된다. 자,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십진수에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한 방법을 다시 보면 100 빼기 34 얼마예요? 어떻게 알았지? 머릿속에 어떻게 계산했나요? 여러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전체 100에서 이렇게 계산했지만 실제로 이제 쉽게 계산하는 거는 99에서 34 계산하는 건 훨씬 쉽죠. 머리가 덜 아프죠. 그러고 난 다음에 100 빼기 34를 99에서 34를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줘도 똑같죠. 컴퓨터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34 빼기 19 계산하는 거를 자, 34 마이너스 19를 어떻게 하냐면 100 빼기 19 하고 빼기 100 해주면 결과는 똑같죠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앞에 있는 방법처럼 이렇게 계산해주고 빼기 이제 100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2의 보수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한 자리를 빌려가지고 나중에 그놈을 없애주는.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음의 연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런 형태입니다. 자, 요거는 전체 8개 자리에서 한 개 더 있습니다. 지금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자리죠. 자, 거기서 요 숫자를 빼시오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숫자는 0, 1, 1, 1 하고 나중에 더하기 1 해주면 얘가 나오죠. 그래서 모두 이 자리에서 모두 1에서 요 놈을 빼면은 1의 보수 형태에서 빼주고 그 다음 더하기 1 해주면 A가 뭐가 나오냐면 얘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2의 보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숫자 빼기 여기에 있는 숫자를 하시오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여기에 있는 숫자에다가 요 보수 취하고 그 다음 빼기 9자리 숫자를 빼주면 자, 여기서 더하고 뺏는 거니까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하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계산기 한번 해볼까? 공항 프로그래머 바이너리.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0은 뭐 있으나 마나 하니까 1이 8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빼기 0, 0, 1, 0, 1, 1, 0, 1 하면 얘의 1의 보수죠. 맞나요? 아니가? 맞습니까? 거기서 더하기 1 해주면 요거의 2의 보수죠. 맞습니까? A는 2의 보수입니다. 요 숫자에. 그래서 얘를 연산하시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2의 보수. 자, 기억합니다. 1101, 0011. 기억할 수 있을라나? 자, 여기 01, 01, 10, 110 빼기 00, 1, 0, 1101 하면 요 결과가 나오죠. 맞나요? 자, 그렇게 했는 이 결과하고 자, 써보자. 얼마지? 계속해 있네. 100 그 다음에 100
요게 이제 실제로 요 계산한 거고, 자 밑에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01, 0, 11, 0, 110. 자 더하기 앞에 1의 보수가 요 보수가 뭐였나요? 불러봐봐. 11, 01, 00, 10, 11, 0011. 자 요걸 더했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한 자리가 나오죠. 그래서 요 한 자리를 빼준 거예요. 그러면 요 결과가 똑같게 나오죠. 네. 자, 이해 보수를 쉽게 설명하려는 겁니다. 머릿속에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이해 보수, 이렇게 한다 하면 되고, 왜 이해 보수를 써야 되는지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해 보수의 특징은 뭐냐면, P라는 함수가 X란 보수를, X의 숫자의 보수를, 이해 보수를 취한다고 하는 함수라고 하면, 자, 이해 보수를 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해 보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자기 자릿수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애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R21의 F5하고 그 다음 0xb는 값이 뭐예요? B0하고 0b하고 둘 중에 어느 거겠어요? 0b겠죠? 그럼 0b하고 더해서 결과를 21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F5는 위에 거고 그 다음에 0b는 밑에처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이제 더하면 결과는 all 제로입니다. 그리고 캐리가 발생하죠. 자, 그래서 캐리가 1이 되고 제로 플래그가 1이 되고, 자, H가 이 중간에 있죠. H는 하프 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D3번에서 D4번으로 캐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하프 캐리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터스 레지스터 결과는 이와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캐리가 발생. 자, 그리고 자, 요거 같은 경우 두 자리 숫자를 더하죠. 자, 그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숫자에서 캐리가 발생을 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 숫자는 어떻게 한다? ADDC인지 ADC인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할 때 ADC였나? 네, ADC였지. 요거는 옛날 문서는 뭐 ADC 하면 여기 캐리를 포함해서 상위 이 자리 숫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subtraction 요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조금 혼동이 있다 했죠. 자, R21에서 R21이 3F입니다. 3F에서 2, 3을 뺍니다. 자, 두 개 숫자 중에 어느 게 크나요? 3F가 크죠? 자, 3F가 큰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은 분명히 이제 양의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2, 3을 빼는 거니까 2의 보수를 취하죠. 더해서. 그래서 2, 3의 2의 보수. 그러면 1101, 1101 되죠. 그럼 이 두 개 더하는 거하고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더했을 때, 자, 더해보면, 자, 0, 1, 1 캐리, 1 캐리 발생하고, 또 캐리 발생하고, 캐리가 발생하죠. 자, 근데 뺄셈을 했는데 캐리가 발생했는데, 여러분, 시뮬레이션 해보면 캐리가 0이라고 나와요. 이거 오타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했지만, 이 결과가 뭐라고요? subtraction은 여기에 나온 캐리에다가 not gate가 붙는다 했죠. 그래서 캐리는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은 캐리가 발생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0이 되도록 한다. 자, 근데 반대로 자, 얘하고 3F하고 요거를 그냥 2의 보수를 취하지 않고 여기 1101이 뭐죠? A, B, D인가 이게? C가 D가? 확인해봐라. C인가 D인가 그렇지? 자, 거기에서 마찬가지 큰 수를 어쨌든 더하죠. 자, 이렇게 해서 add 명령을 이용해서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요 크기는 같지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여전히 캐리가 발생하죠. add 명령을 해서. 그러면 이 C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어떻게 되겠나? 그렇지. add 명령어는 캐리가 발생하면 1이 됩니다. 같은 거 계산했는데 이 플래그는 subtraction 할 때는 인버팅 해가 생기고 그 다른 명령 add 할 때는 얘는 이제 그대로 표기하게끔 그렇게 나옵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자,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자, S 레지스터 자, IT 그 다음에 S N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서 앞에 뭐가 있지? 뭐 한 개 빠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나중에 H에 이제 여기 H가 있나? 뭐 어디 있겠지. 자, 지금 뭐 했냐면 캐리는 제가 맨 끝에 밑에서 서브스트랙션만 조심하면 돼요. 캐리가 발생했는 거. 캐리. 그 다음에 여기 N. 여기에는 N은 뭐냐? N은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자, 맨 앞에 비트, 요 결과 맨 앞에 비트 있죠. 요게 0이면 0, 1이면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라는 뜻은 우리가 사인드 넘버로 했을 때 얘는 음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bit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D7하고. 그래서 얘가 0이기 때문에 n은 0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숫자가 네거티브인지 포지티브인지 그거를 표현하는 걸 우리가 n 플래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거를 C 플래그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subtraction 한 다음에 캐리가 인버티드 된다. 자, CPU 자체에서 not gate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가 0이라는 뜻은 그 결과는 양의 숫자다. C가 1이라는 뜻은 그 결과는 음수다. 자, 앞에서 C가 0이죠. 그래서 얘는 양수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때 C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signed number와 unsigned number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X와 Y가 어떤 게 더 크냐 했을 때 sign하고 unsign하고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자, X에서 Y를 뺐을 때 자, 요 숫자를 그대로 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캐리가 발생을 했죠. 됐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지금 unsigned number면은 요 빼면은 양수일까요? 결과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unsigned number면 unsigned number인데 unsigned number면 8비트 이게 이 숫자가 크나 y가 크나 x가 크죠? 그럼 빼면은 당연히 양수죠. 자, 그래서 자, C 플래그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일 때는 뭐?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얘에서 빼서 1이 됐으니까 not gate 하니까 0이 됐죠. 그래서 unsigned number를 결과를 따질 때는 C 플래그를 봅니다. 자, 반면에 signed number로 하자. 그러면은 결과가 음입니까? 양입니까? 결과는 음수죠. 그래서 S 플래그 여기 있죠. S 플래그 얘는 signed number의 결과를 볼 때 그래서 얘가 0일 때는 양수 1일 때는 음수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어떻게 결정을 할 건가? 자, signed number 자, 어쨌든 지금은 signed number를 비교할 때 S 플래그를 이용하고 unsigned number는 캐리를 플래그를 이용을 한다. 그렇게만 일단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igned number 이따가 또 계산한 방법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signed number. 자, signed number 할 때는 2의 보수 했었죠. 그래서 signed number를 할 때는 양의 숫자가 어디까지 쓸 수 있냐면 8비트 경우 0에서 127까지 씁니다. 그리고 음의 숫자를 표현할 때는 이 양의 숫자를 2의 보수를 취하는 거죠. 이와 같이. 자,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D7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양수, 음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맨 끝에 MSB를 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는 많이 했죠. 마이너스 5를 어떻게 표현하냐. 일단 5를 써요. 0101. 그 다음에 인버팅 1의 보수 취하고 더하기 1 해주면 F, 얘는 B죠. 그래서 FB는 마이너스 5란 뜻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비트가 D7이 뭐? 1이죠. 그래서 네거티브 넘버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쉽죠? 자, N은 네거티브 넘버. 자, 이 사인은 연산 결과가 사인드 넘버 결과냐? 언사인드 넘버냐? 언사인드는 여기는 했습니다. 0일 때 양수, 1일 때 음수 되는 거. 자, 지금은 사인은 아직 안 했어요. 지금은 N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8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0에서 128, 100이 0이죠. 자, 그럼 1의 보수 취하고 1을 더하면 또다시 100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28은 80입니다. 자, 플러스 128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0에서부터 127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비트를 쓴다 했을 때 000에서 111까지 숫자가 어디서 어디까지 카운팅할, 양의 숫자는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3. 음의 숫자는 마이너스 4. 맞죠? 네, 마이너스 4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바꾸면 되겠죠? 마이너스 4는 4를 한 다음에 2의 보수 취하면 이제 우리가 숫자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인드 넘버는 이와 같이 범위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 자, 오버플로 보겠습니다. 오버플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연산 비트 수보다 넘어갔을 때를 오버플로우로 합니다. 자, 요거 네 가지 example을 요것만 보면 여러분 확연히 이제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0하고 46을 더했어요. 자, 60이란 거는 이진수로 이렇게 돼요. 맞나? 60. 헥사로 60. 그러면 얘가 데시말로 70입니다. 자, 그 다음에 46 헥사 값은 96이에요. 자, 요 두 개를 더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N이 어떻게 됐냐면 맨 D7에 연결됐으니까 얘는 음수가 됐죠. 자, 처음에 양수 두 개를 더했는데 음수가 됐어요. 뭔가 잘못됐죠. 그래서 얘는 오버플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버플로가 생겼을 때는 V가 1이 됩니다. 그리고 N은 1이 되죠. 네거티브가 됐다. 자, 또 한 개 볼게요. 자, 오버플로가 생긴 거는 또 이제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자, D7이고, 자, D6이다. 그러면 여기서 캐리, 자, 여기서 캐리.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연산 결과가 여기서 캐리가 있을 때 없고, 즉 01. 자, C1, C2라 하겠습니다. C1, C2가 자, 01 또는 10 이 됐을 때 오버플로가 생긴다 했죠. 만약에 요거는 오버 V가 1이 됩니다. 그리고 00, 11일 때는 V가 0이 됩니다. 요건 앞 시간에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앞에서 있는 게, 자, 요거는 이제 D6에서 7까지 캐리가 있거나 없을 때, 이렇게 하면 오버플로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있고, 이렇게 판단을 해도 돼요. 자, 앞에 두 개 숫자가 더하기가 양이었는데, 그 결과가 음이 되는. 맞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요거는 한번 볼까요? 자, 80 더하기 F2를 하면 어떻게 돼요? 80 더하기 F2. 자, 80은 음수입니다. 맞죠? 얘도 요 끝에 게 1이니까 음수예요. 그럼 더하면 0이 됐죠. 0이 됐다는 뜻은 뭐? 양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가 생겼죠. 그래서 V는 1이 됩니다. 그러나 N은 0이 되죠. 자, 그래서 N하고 V는 명확하죠. 자, 내가 원하는 음수, 양수가 이제 바뀌었는지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V는 앞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자,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자, 요게 이제 덧셈 할 때 앞에 레지스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지스터죠. 그 일곱 번째 비트가 00인데, 결과가, 아니, 1인데, 결과가 0이 된. 또는 00인데, 1이 된. 맞죠? 요게 이제 오버플로가 생긴 거죠. 두 가지 경우. 그래서 양수를 두 개 더했는데, 음수가 됐다. 음수를 두 개 더했는데, 양수가 됐다. 이제 이렇게 되면 오버플로가. 회로적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해도 되고, 자, 이렇게 구현을 해도 됩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경우는 한번 볼까요? 15번. 자, 음수인데 좀 작은 음수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 음수가 나왔죠. 얘는 오버플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V는 0, 당연히 0이고, 근데 N은 1이죠. 자,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결과는 네거티브. 정상적인 연산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작은 양수 두 개. 자, 더하고 나면 오버플로 안 생기고 양수 그대로. 자, 됐죠? 자, 지금 한 거는, 자, 그렇게 해서, 자, N은 뭐다? D7에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두 숫자를 더했을 때 오버플로가 생기면 N은 1이 된다. S 플래그는 실제 숫자의 사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S를 어떻게 하느냐? 자, 앞에 세 개 보면, 자, S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자, V하고 N하고 했죠. 자, 지금 N은 D7에 연결되어 있다 했고, V는 이제 연산해서 오버플로가 생겼는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S는 어떻게 하느냐? 사인은 N과 V를 익스클루시브화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양수예요. 양수인데 오버플로가 발생하면 뭐예요? 실제로 연산한 거는 뭐? 익스클루시브화하면 1이잖아. 그 뜻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얘가. 근데 얘가 N은 0이 돼버렸으니까 실제로는 음이란 뜻이에요. 맞죠? 자, 어떤 경우냐? 요 경우죠, 앞에서 봤던 거. 자, V가 1이고 N이 0인 경우. 두 개 익스클루시브화 하면 실제로는 음이 나와요. 두 개의 큰 음수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음수가 나와야 되죠. 실제로는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N은. 그래서 실제의 사인을 우리가 볼 때는 S 플래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플로가 생긴 거잖아. 자,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결과는 1이 나왔어요. 음의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오버플로가 아니야. 그 얘기는 뭐예요? 오버플로가 안 생기고 N이 1이면 얘는 사인이 뭐예요? 음수. 그래서 S 플래그가 계산하기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하냐? N은 쉽게 알죠. D7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V는 오버플로가 생겼는지 우리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화하면 S 플래그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했을 때 얘가 음인지 양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줘요. 논리적으로. 됐나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자, 요 경우죠. 두 개의 음수를 자, 더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작은 숫자죠. 작은 숫자 두 개 더하면 당연히 음수 나오죠. 그러면 N도 1이 나오고 오버플로가 안 생겼으니까 당연히 음수예요, 얘는. 맞죠,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뭐냐? N은 0인데 오버플로가 생겼어. 오버플로는 거 잘못 계산됐다는 거잖아. 얘가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사인은 1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1, 1은 당연히 양의 숫자라는 겁니다. N이 1인데 오버플로가 생겼으니까 이거는 양수란 뜻이죠. 그리고 N이 0이라는 거는 오버플로도 안 생기면 당연히 양수라는 거죠. 됐어요? 네. 그래서 4개의 예를 앞에 13, 14, 15, 16 자, 앞에 요겁니다. 13은 두 개의 큰 양수를 더하고 나면 S 플래그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개 큰 양수를 더하면 S 플래그가 양수지 그냥. 당연히 결과는 양수 나와야 되잖아. 논리적으로 양수예요. 그걸 S 플래그로 하드웨어로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두 개의 큰 음수를 더하면 당연히 음수죠. 그럼 S는 1이 돼야 돼. 그래서 0, 1이니까 1 맞죠? 자, 작은 숫자 음을 더하면 음수죠. 그래서 S는 1. 그 다음에 양수 두 개 더하면 양수. 그래서 0. 됐습니까? 그래서 S는 사인드 넘버를 볼 때 논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N은 그냥 맨 앞에 비트. 그 다음에 이건 캐리 했었고, 오버플로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자, 오버플로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이렇게 이제 결과가 여기 캐리 발생하고 발생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더셈 하는 두 개에 00을 대했는데 음이 되거나, 음을 두 개 대했는데 0이 되거나, 그런 경우. 자, 8비트를 가지고 양수하고 그 다음에 음수를 더했어요. 그럼 오버플로우가 생길까 안 생길까? 자, 제일 작은 숫자 마이너스 128, 그 다음에 제일 큰 숫자 127 더하면 마이너스 1, 오버플로우 안 생기죠. 정답이죠. 그리고 제일 양의 큰 숫자 작은 거 더하면 여전히 마이너스고 오버플로우 안 생깁니다. 근데 양의 숫자 크게 더했거나 음의 숫자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했을 때 오버플로우가 생기죠. 양쪽에. 됐나 이제? 그것만 이해하면 이제 컴퓨터 안에서 오버플로우나 여러 가지 연산은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연습해 봅시다. 자, 요게 9670입니다. 9670 더하면, 자, N은 1이네. 이거 틀렸네. 1이네. 맞죠? 1이고, 캐리는 생겼나 안 생겼나요? 안 생겼죠. 0. 자, 양의 숫자 두 개 더해서 1이 되면 뭐? 오버플로우가 생겼죠. 그리고 사인은 양의 숫자 두 개 더하면 이게 1이라 했죠. 1. 그러니까 0입니다. S는 0입니다. 여기 1이니까 exclusive 하면 0이죠. 양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NCVS 모두 이제 여러분들 정할 수가 있다. 자, 요거도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2 하면, 자, 요 캐리가 생겼고 캐리 1, 요 결과가 0이니까 N은 0. 그 다음에 음의 숫자 두 개 더해서 양이 됐죠.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생겼죠. 그리고 사인은 두 개 익스클루시브 오버 1. 그래서 얘는 음수 마이너스 130 맞죠? 자, 논리적으로는 이런데 컴퓨터는 요까지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버플로우 생겼다까지만 표현을 해줍니다. 됐습니까? 예. 자, 얘는 자, N은 일단은 1, 그 다음에 캐리 발생, 그 다음에 음수에서 음수 됐으니까 오버플로우는 안 됐죠. 그래서 요거 익스클루시브 하면 얘는 음수, S는 1. 자,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이제? 한 번 더? 안 해도 되겠나? 조용히 보면. 그래서 V 오버플로우는 두 개 더하는 숫자가 1, 1일 때 0, 0, 0일 때 1 되는 거. 그 다음에 N은 D7에 연결되어 있다. S는 V와 N을 exclusive OR해라. 그래서 S는 signed number 비교할 때, 캐리는 unsigned number 비교할 때. 자, 4개만. 자, 뒷부분에 logical operation이 있습니다. 자, and 말고도 and고. 자, and는 언제 쓰냐면,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and 하면 어떻게 되냐면 000하고 111을 여기 있는 35하고 and 오퍼레이션 했어요. 그럼 00 있는 자리가 어떤 특징이냐면 1이든 0이든 무조건 0을 만들어줘요. 그렇죠? 근데 1이 있는 자리는 뭐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내려오게 돼요. 0은 0이고 1은 1이 되죠. 그래서
자, 내가 만약에 32비트짜리 숫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필요로 한 거는 16비트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16비트 있는 자릿수만 1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0으로 해서 AND 오퍼레이션 하면 16비트짜리 만들어지죠. 자, 그런 용도로 AND 오퍼레이션을 많이 씁니다.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제로는 아니니까 0. 자, 앞에 게 0이니까 AND도 0 이렇게 되죠. 자, COM은 1의 보수, 컴플리먼트. 그 다음에 네거티브는 2의 보수입니다. NEG. 자, AND 앞에 얘기한 것처럼 AND 오퍼레이션은 여기 있는 거 만약에 내 0 만들고 싶다. 그러면 0. 나머지 1 해주면 이 있는 숫자 그대로 올 때. 자, 반면에 OR은 뭐냐? 자, 어떤 숫자를 내가 임의로 1로 만들고 싶다 할 때 OR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게 다 0일 때, 자, 여기 3을 만들고 싶다 하면 0011 OR을 해주면 여기에 있는 게 값이 그대로 오고 요 뒤에 있는 숫자가 덧붙여지죠. 자, 이런 용도로 요 앞에 있는 3이 있는 거는 특히 뭐냐면 아스키 코드에 우리가 할 때는 3이 붙습니다. 원래 있는 숫자에. 자, exclusive OR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 자, 데이터를 내가 읽어 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exclusive 하면 어떻게 돼요? 같으면 어떻게 돼? 숫자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체크를 어떻게 하냐? BRNE로 체크를 합니다. 이 숫자가 같은지 아닌지 이제 그런 용도로 exclusive OR을 씁니다. 그래서 제로 플래그를 보고 브랜치 하는 용도로 쓰죠. 자, 요거를 살펴보면 여기 있죠. 핀 B포트에 있는 값이 45 해서 exclusive OR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점프 브랜치 점프해서 원하는 명령어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플래그들 제로 플래그는 BREQ, 그 다음에 not equal NE, 그 다음에 자, 요거 헷갈리죠. 제로가 플래그가 1이라는 것은 결과가 제로가 됐다는 거예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로가 플래그가 0이었다는 건 제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뜻입니다. 자, signed number를 하는 거는 자, 먼저 unsigned부터 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게 BRSH, same or higher. 그다음 BRLO. 요거 말고 요 같은 게 이제 BRCC, CS 있었죠. 자, 그거 같은 겁니다. 얘는. 반면에 signed number를 할 때는 BRLTG를 씁니다. 크다 작다.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같아 보이지만 얘는 signed number냐 unsigned number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와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작다는 뜻은 뭐냐? 음이 되겠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니까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signed number 플래그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unsigned number일 때는 same or higher.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까 캐리가 0이 되겠죠. 자, 작다는 거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니까 캐리가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unsigned 비교, signed number 그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overflow일 때 clear, 그 다음에 set. 자, 그 다음에 logically operation 할 때 RO, 앞에 RO는 rotation입니다. 즉, 자, 요래 명령을 해서 오른쪽에 R 있으면 right shift입니다. 그래서 ROR, 그 다음에 R20번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숫자가 자, 어떻게? 오른쪽으로 한 비트씩 이동합니다. 그리고 요 결과가 끝에 있는 건 LSB가 어떻게 하면 캐리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 캐리가 다시 MSB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요. 이렇게 ROR. 반면에 ROL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반대로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요 레지스터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 때 ROR, right. 그래서 ROR 20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26이 자, 요 한 비트씩 이동하고 자, 여기에 있는 게 캐리로 들어가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캐리가 0에 있는 게 한 번 더 쓰면 요 끝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캐리가 여기 1이 됐죠. 그 다음에 할 때는 요 캐리에 있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요. 요 그림대로 이렇게 돼요. 자, ROL은 반대입니다. 자, 왼쪽으로 시프트합니다. ROL, 로테이션. 즉 캐리를 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LSL은 로테이션이 아니고 왼쪽으로 이동. 자, 그래서 logically shift, logical shift left, LSR, LSL 이렇게 돼요. 자, 0이 근데 여기에 있는 거는 0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LSL 해주면 여기 결과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LSL은 어떤 때 쓰냐면 자, 이 비트를 우리가 보면 자, 0000 그다음 0010 자, 얘를 LSL 하면 어떻게 되냐면 0000 0100 이렇게 되죠. 맞죠? 자, 여기는 숫자가 뭐냐면 2 게시말로 얘는 4 또 LSL 하면 0이고 100 8 돼버리죠. 그래서 LSL은 숫자로 따지면 몇 배? 2배씩 증가. 우리가 곱하기 2 한다면 LSL 곱하기 4 하고 싶으면 어떻게? LSL 2번. 곱하기 8 하고 싶으면 LSL 3번. 됐죠? 반대로 나누기 2 하고 싶으면 LSR. 그렇게 됩니다. 예. 거기에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어. 플래그에. 한번 확인해봐.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플래그에 오버플로우가 영향을 주는 명령어가 있고 요거는 영향을 주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기억이 잘 안 나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해보고 플래그를 확인을. 자, 요게 LSR입니다. 자, 나누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SR이라는 게 있습니다. ESR은 Arithmetic Shift Right입니다. Arithmetic. 자, 그 얘기는 뭐냐면 MSB께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는 원래 0이 채워졌었는데 ESR 하면 1이 채워집니다. MS 처음에 비트가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채워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연산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swap이라는 게 있습니다. swap은 8비트짜리에 4비트를 뭐라고 하냐면 리블이라고 합니다. 리블 2개를 서로 맞교환할 때 swap이다. 72를 어떻게? 27 이렇게 바꿔줘. 자, 아스키 코드 책에 보면 아스키 코드란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CD 코드는 우리가 숫자 그대로 0에서부터 9까지를 바이너리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얘를 아스키 코드의 숫자로 바꾸려면 앞에 뭐가 붙냐면 3이라는 게 붙습니다. 이렇게. 요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너리에 3을 이렇게 쭉 앞에 다 붙여 있습니다. 뭐에? BCD에. 이게 아스키 코드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킷 BCD 즉 이제 바이너리 코드를 2개 8비트짜리 4비트 하면 팩트 BCD가 되겠죠. 요거를 아스키 코드로 바꾸시오 하면 아스키 코드는 어떻게 돼요? 3이 붙어서 2바이트짜리로 만들어줘야 되죠. 자, 요거는 1바이트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 2바이트로 어떻게 바꾸느냐? 앞에 3을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자, 팩트 자, 2개의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앞에 0을 이렇게 2개 바이트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 3을 해주면 뭐가 되나? 아스키 코드 숫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더해주면 아스키 코드로 바뀔 수가 있다. 자, 여기 뭐 그런 연습 문제 하는 겁니다. 자, BCD 코드 들어가 있는 거를 아스키 코드로 바꾸시오. 자, 앞에 있는 것을 뭐 마스크 씌우고 그 다음에 30을 5화 했죠. 읽어보면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뒷부분에 이제 내가 상세하게는 안 봤는데 여러분들 하나씩 따져보면 지금 배웠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해서 이제 중요한 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플래그 N 그 다음에 네거티브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가 생기는 게 뭔지 그리고 제로 그 다음에 사인 넘버, 언사인 넘버가 어떻게 연산되는지 좀 충분히 내부적인 것 좀 파악이 됐습니까? 예. 질문.
네, 없으면 마치고 출석 체크하는 사람 출석 체크. 좀 녹화하는 거 좀 꺼줘.